세상에. 주간 원서줄이 정말 교문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몇백 명이 서 있고 야간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주간줄에 서서 주간을 넣는 척 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버지 가세요 라고 하면 가시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속으로 짬뿌했어요. 만세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서 주간줄에 와, 아빠한테 오버해가지고, 와, 아빠 이거 보라고, 줄 보라고, 이거는 오늘 안에도 안 끝나겠는데, 아버지 오늘 돌아가셔라, 내가 이거 넣고 갈 테니까 돌아가세요. 제가 어떻게 가는 거 다 알아요. 여기서 버스 타고 여기 가서 여기서 지하철 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봐도 아버님 지금 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게 생겼으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그럼 나 갈게 하고 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가는 모습을 저는 계속 보죠. 정말 가나 안 가나 보려고. 근데 정말 가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다시 오지는 않나도 계속 봤어요. 근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한참을 괜찮은 것 같길래 야간줄로 잽싸게 옮겼죠. 야간줄은 앞에 몇 명 없어요. 그 학생 자체가 별로 없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줄을 서 있는데 뭔가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쎄해요. 어디 서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내 뒤에는 없어요. 쎄해서 보니까 주간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저 뒤에 주간줄에서 두리번 되면서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못 봤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저를 주간줄에, 그러니까 애당초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 대학의 주간줄에 서 있을 거라는 걸 보고 가셨는데, 공탕하니 거기 찾고 있는데 내가 찾는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랑 저랑. 아버지 표정이 어땠냐면,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하는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카운터에 데이비드 베컴이 서 있다든지, 여기 문을 열고 레이디 가가가 나온다든지, 그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보고 정말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쁜 표정은 아니고, 너 거기 있었구나 이런 표정은 절대 아니고,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원서를 넣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너 왜 야간을 넣니? 이 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원서를 넣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차를 타고 가자라고 하시고 집에 가는데 1시간 반 정도를 가거든요. 1시간 반 정도를 가는데 아무 말 없다가 한 40분쯤 차를 타고 왔을까요? 갑자기 하하하하 하고 웃으셨어요.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어. 저도 웃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그 죄스러운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버지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말도 못 해주겠는 거지. 저도 그냥 그리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나 같아도 갖다 버렸다 싶은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때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왠지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19년 동안 아버지가 나한테 쌓아왔던 마지막 그 신뢰의 끈을 버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죄송했고, 또 하나는 저희 큰아버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저희 큰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 경찰관이셨어요. 근데 딸만 셋이세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집 아들만 둘이어서 저를 되게 굉장히 예뻐했는데, 저한테 그 어린 시절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보통은 너는 커서 경찰대학에 가거라. 경찰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연대 상대급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경찰대학에 가거라. 예.
고3이 됐어요. 경찰대 갈 수 있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수능을 보고 나서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발견했을 때부터 아무것도 손댈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돌아가시기 전 사이에 제가 이제 수능을 보고 성적도 나오고 원서를 넣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저희 큰아버지도 말 되게 없고 되게 무섭게 평생을 경찰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무섭게 생기신 분인데 저한테 되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간도 고장이 나서 이제 황달에 와가지고 사람이 셀로판지를 씌워놓은 것처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이에요. 흰자도 노란색이고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큰어머니랑 이제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가신 사이에 저랑 이제 큰아버지랑 둘이 남았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좀 잘 보지 그랬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어느 대학에 야간대학교를 넣고 왔다는 얘기 들으신 거예요. 경찰대는 못 간다는 얘기 들으신 거지. 조금만 잘 보지 그랬어. 그게 저희가 큰아버지랑 나눈 마지막 대화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나라 수능은 그냥 점수은행이라 솔직히 그냥 많으면 시험만 보면 되는 거라 절대 뭐 머리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수능 잘 봤다고 텔레비 나와서 자기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짜게 봐요. 가짜게 봐요. 여러분 앞에 저 그렇게 말도 더듬고 저도 세게 틀렸다니까.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궁극적으로 수능이 없어져야 되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마지막. 왜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하셨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정말 전날 밤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 점수 딱 보니까 수학이 15점 나온 거예요. 한 문제당 5점씩 3개 맞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내 뒷자리에 앉아있던 농구부가 만세를 부르면서 우와 찍어서 25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 하겠어.